북한 동해지구에 중국의 해군 함대가 주둔하게 되면 일본을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대만을 공략할 때 일본이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이걸 중국이 활용하길 원하는 거죠. 처음에 북한이 얼떨결에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중국군이 북한에 들어오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안 하겠다고 말을 바꿨어요, 북한이. 그때부터 이제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간에 엄청나게 이제 분노가. 중국과 북한은 정세의 변화에 관계없이 북중 관계 강화에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북중 관계는 현재 어떻다고 생각하시고 관계 회복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북중 관계는 이제 형식적으로 하는 공식적인 말이 있고 또 실제적인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북중 관계의 이 안 좋은 점들이 계속 부각되다 보니까 서로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중국 인민해방군 창군절에 중국이 다 이제 각국의 무관을 다 불러가지고 해방군의 창군 기념을 하는데 대한민국 무관들도 갔어요, 거기에. 근데 북한이 거기 못 간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민해방군은 북한의 6.25 전쟁 때 북한을 도와가지고 참전했던 혈맹 국가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북한군은 제일 앞에 서야 되는데 북한군 빼고 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된다면 이거는 북중 관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다 드러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올해 4월 15일 날에 베이징에서 김일성 생일날 북한 대사관에서 이제 경축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못 하겠어요, 이거를. 그게 바로 이제 얼마 전의 얘기인데 뭐 지금 와가지고 뭐 관계 개선을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한다? 이건 그냥 이제 우지 표명일 뿐이지, 두 국가가 이제 관계가 좋아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장기적인 목표와 이제 단기적인 목표 또 그런 이제 이익 관계도 같이 이제 얽혀 있는데, 장기적인 어떤 양 국가의 비전이 뭐냐면 중국은 중국식 개혁 개방이라는 노선이 있고 북한은 북한식의 어떤 체제 유지의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중국식 개혁과 북한의 시스템이 이게 서로 이제 결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비슷한 체제이기 때문에 상호 교환이 잘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과 중국은 중국식 개혁 개방과 북한식 수령 독재는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중국은 항상 북한에게 중국식 개혁 개방을 해라.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했지만 3연임을 했다는 건 불법이거든요, 중국에서는. 무리하게. 원래 2연임만 하게 되는데 3연임을 해서 지금 중국 공산당의 지도부로부터도 이제 뭐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중국의 엘리트 그룹들도 이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연임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북한은 정신용이다 보니까 이 정신용 구조에서는 그 어떤 개혁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 발전 뭐 이런 경제 개혁이라는 것은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 국민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이 돼야지만 개혁 개방으로 가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의 삶을 좋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결과로 나갈 수가 있는데, 북한은 독재자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과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이 잘 살게 되면 독재자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잘 살려면 국민에게 자유를 줘야 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체제가 유지가 안 돼요. 그럼 독재자는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두 국가의 상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식 개혁 개방과 북한의 수령 독재가 항상 충돌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이게 아주 이제 보편적인 두 국가의 갈등 구조입니다. 근데 이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뭐냐면 2018년도에 중국의 대련 앞바다에서 시진핑과 김정은이 손잡고 막 되게 화기애애하게 막 해변을 돌면서 막 그런 회담을 했어요. 뭔가 중요한 결정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이제 중국인민해방군이 동해 앞바다에 중국 해군 기지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 동해안 이 동해지구에 중국의 해군 함대가 주둔하게 되면 일본을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만을 공략할 때 일본이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이걸 중국이 활용하길 원하는 거죠. 처음에 북한이 얼떨결에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중국군의 개입이 그냥 북한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안 하겠다고 또 이게 말을 바꿨어요, 북한이. 자, 그때부터 이제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간에 또 엄청나게 이제 분노가 서로가 계속 압박하고 막 쪼이고. 그러니까 북한이 자기 영토 내에 그 중국 해방군의 해군 기지를 세워주지 않으면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개혁개방 문제는 이미 건너갔고. 근데 북한은 이제 중국군의 북한 진입을 용인하지 않죠. 왜냐하면 군이 개입을 할 경우에 북한은 그 중국의 완전히 예속국가가 되기 때문에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김정은은 러시아한테 붙고 그럼 북한은 중국 건데 러시아한테 붙어 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예? 중국은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로 뭐 두 국가의 어떤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주장을 하는데 행동은 따로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리고 아직까지도 중국은 지금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고 북한의 모든 그 밀수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구웠던 물자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밀수하다 걸리면 다 잡아다 그냥 감옥에 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북한 경제가 러시아에만 의존하는 아주 불안정한 경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중국과의 경제 교류 관계를 끊게 되면 이건 러시아한테 아무리 붙는다고 해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김정은이가 이제 참 단순무식한 게 그냥 뭐 러시아 한 나라만 잘 붙잡고 있으면 북한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중국을 함부로 했다가는 정말 북한이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 김정은의 어떤 그 잘못된 판단 그리고 이제 대외 관계를 근본적인 변화로 바꾸지 않으면 북한이 생존하기는 매우 불투명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친해지려는 북한의 태도와 자꾸 말썽을 부리는 행동들이 중국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텐데요. 이에 중국은 어떤 식으로 북한을 압박하거나 길들이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는 이제 유엔 그 제재 결의안에 중국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유엔 제재에 의하면 북한과 중국 간에 그 이런 그 위반되는 물자 교류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중국이 이제 그 밀수를 다 눈 감아줬어요. 지금까지는 계속 한 몇 년 전까지는 눈 감아줬는데 2018년도에 중국이 필요로 하는 그 동해지구의 해군 기지를 좀 빌려달라. 북한이 거절하는 바람에 야, 우리는 이렇게 봐주는데 너네는 이것도 안 해줘? 그러면 알았다. 이제는 그냥 책대로 하자. 예? 근데 러시아도 붙어가지고 러시아하고 또 한짝꿍이 됐어요. 중국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더 감정이 격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봐주는 게 없다. 예? 그래서 아주 그냥 밀수를 그냥 강하게 통제하고 북한 물건을 빼앗게 되면 과거에는 북한이 워낙 못 살기 때문에 이게 막 빼앗기가 좀 민망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빼앗았다가 다 줬어요. 근데 이제는 빼앗는 순간 다 경매 처분해버립니다. 바로. 아예 안 줘요 그냥. 현금이든 금이, 그러니까 금 밀수가 굉장히 많은데 요새 금값이 올라가지고 금도 그냥 딱 뺏는 순간 전부 다 국가가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북한의 해커들 막 해킹하다가 걸려서 막 이 자금이 압수가 되면 전부 다 국가가 중국이 다 한 푼도 안 줘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그렇게 밀수로 다 뚝끼고 나게 되면 완전히 거덜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과 뭐 김여정이 현성월이 뭐 해가지고 다 지금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지만 뭐 중국이란 나라는 뭐 북한 같은 거 뭐 하나 없다고 해도 뭐 중국이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북한이 순망치안이라 해가지고 미국과 한국의 방파제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군사 전쟁 개념 자체가 무슨 나라가 붙어 있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는 게 해결되는 문제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이제는 다 이제 우주 전쟁 시대로 가고 있는데 뭐 옆에 붙이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북한의 효용도가 중국의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북한이 뭐 무슨 대단한 나라라고. 그런데 북한은 아직도 자기들의 효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중국은 버린 지가 오래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합의하는 날, 그러니까 지금은 경제 문제 때문에 미중 간의 관세 뭐 전쟁이 붙어가지고 지금 우르렁대고 있는데 언젠가는 해결되겠죠. 그럼 합의를 볼 때 뭘 주고 뭘 받는 이제 그런 국제 관계 속에서 뭔가 될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뭐가 있습니까? 대만이 있고 북한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만을 받고 북한을 버릴까 뭐 아니면 대만을 관리하기 위해서 북한을 놔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북한을 굳이 끌어안고 중국이 가져갈 이유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할 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그걸 다 보는 겁니다. 아주 시진핑이가 나를 버릴 생각이 돼 있고 미국에게 팔아먹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바로 트럼프한테 붙어가지고 이제 알랑방구 꼬랑지를 막 흔드는 거죠. 이렇게 트럼프한테.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 뭐 나를 사랑한다 우리 뭐 좋은 관계다 핵 가진 국가 잘 지내는다 이렇게 좋은 말은 막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뭐 트럼프는 그 좋은 말하고 뒤에 행동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뭐 베트남에서 베트남 주석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가지고 회담을 했는데 트럼프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참 러블리한 뭐 회담이었다고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둘이 앉아가지고 미국을 뜯어먹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회담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말과 이런 이 조롱 섞인 말을 고지 믿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도 이제 그런 속해 있지만 그래도 시진핑보다는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호감은 있다. 이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문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정은은 계속 트럼프와의 관계 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시진핑보다. 그러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열받죠. 이게 뭐 정말 이 지방을 만한 놈이 별것도 아닌 것들이 지금 자기를 무시하고 그냥 미국하고 붙어?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중국이 어떤 나라인데 또 그게.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봐도 뭐 1000년 이상을 한반도가 붙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괴롭힌 나라입니까? 예. 북한 같은 거 뭐 없애려면 중국이 마음 먹으면 그냥 한 달이면 끝나요, 저거는. 예. 근데 김정은은 아직도 그런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런 북중 관계를 계속 갈등 구조로 끌고 가고 있는데 저는 북한이 뭐 갑자기 무너진다면 중국과의 관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체제가 이제 붕괴될 수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월에 러시아의 전승절 기념으로 모스크바에서 김정은, 시진핑, 푸틴이 다 같이 만나게 된다는데요. 셋이서 얘기가 잘 될까요? 시진핑과 뭐 김정은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뭐 갑자기 좋아질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시진핑하고 김정은이가 셋이 앉아가지고 푸틴 만나가지고 특별히 할 얘기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김정은이가 거기까지 갈 명분도 별로 없고 다 이미 자기는 챙길 대로 챙겼고 김정은은 이제 뭐 트럼프 개인적으로 만나서 뭐 띄우는 걸 좋아하지 그게 뭐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뭐 이런 국가들 속에 하나로 끼우게 되면 자기 전제가 쑥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회담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거든요. 그것도 중요한 것은 그 러시아까지 가려면 이제 갈 그 수단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러시아로 갈 때 아버지 때부터 열차로 다 움직였는데 그 북한 그 전용 열차 타고 가게 되면 왕복 14일이 걸립니다. 왕복 14일에다가 또 가서 이제 2박 3일 하게 되면 거의 17일 이상을 갖다가 러시아에서 허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북한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불안불안한데 그리고 장기간 동안 그 나라를 비우고 갈 수 있겠냐 하는 문제가 있겠고 그러니까 기차 여행은 쉽지가 않겠다. 그럼 이제 트럼프가 전용기를 뭐 김정은에게 빌려줘 가지고 이거 타고 와라 보내면 그것도 쪽팔리는 거고 만약 하나 푸틴이 김정은에게 그 전용기 하나 새 거 하나 선물해 가지고 이거 너 써라 이거 타고 와라 하게 되면 아마 가볼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푸틴이 뭐 그렇게 전용기까지 줄 만큼 이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어서 그 김정은이가 이제 그 러시아로 갈 가능성은 쉽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밀착하는 만큼 한국과는 멀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전후 재건 등에서 다시 한국과 손잡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원래 러시아는 우리 한국인들 되게 좋아합니다. 원래부터. 그리고 이제 현대차나 뭐 이런 LG, 삼성, 전자제품에 대해서 러시아인들이 구매 만족도가 되게 높고 또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하고 대한민국은 되게 그 좋은 감정이 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이제 그들만의 전쟁이긴 하지만 이게 북한군이 개입을 하다 보니까 또 러시아는 이제 북한군의 전쟁 어떤 그 노하우를 알려주기도 하고 또 북한군에 또 많은 첨단 무기들을 이전시키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더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두 국가의 감정하고 안보 위협은 이제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런 러시아의 어떤 그런 자국의 어떤 그런 뭐 문제 때문에 북한을 끌어들이는 건 맞지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한꺼번에 풀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로서는 한국 기업이나 한국의 기술 그리고 한국의 어떤 여러 가지 협력이 절실한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보다 러시아가 더 먼저 우리하고 관계를 하자고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과의 관계는 이제 전쟁이 끝남으로 인해서 축소되거나 이제 서서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관계로 가겠죠. 근데 하지만 이제 이미 북한에게 준 이런 군사 장비나 이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이 통보를 해주면 그나마 신뢰가 있겠지만 그 통보가 되겠어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이제 예전같이 돌아가기는 좀 쉽지 않겠다. 하지만 러시아로서는 우리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다시 또 재건해서 경제 협력을 하기를 원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9.19 합의에 따라 DMZ 내 북한군 지피가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발표했지만 거짓임이 발표됐는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과거에 뭐 김대중, 노무현 뭐 이런 진보 정권들을 겪어왔지만,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대해서 그 뭐 우리가 이제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하자, 그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처음으로 이제 인도주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북한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주면 안 된다. 철저한 모니터링을 조건을 걸고 모니터링이 안 된다면 이 식량 지원을 하는 대가로 북한에 뭔가 받을 건 받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국군 포로 송환이라든지 납북자 송환,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 같은 거 이제 해체시키는 뭐 그런 조건으로 이제 뭔가 딜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거 없이 그냥 주게 되면 이거는 100% 군대가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군대가 지금 숫자가 120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2배가 넘잖아요. 그런 거지 같은 나라에서 군대가 120만이면 그들을 입히고 먹히는 데만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리고 장비, 군사 장비 움직여야 되죠. 돈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굉장히 그 비대한 군사력을 유지하려면 외부 지원이 인민에게 갈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군대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모르고 저는 줬다고 봅니다. 모르고. 주다 보니까 알게 되겠지만 그걸 다 무시하고 줬죠. 근데 자, 뭐 인도주의 명분을 가지고 북한을 도와준 것까지 우리가 뭐 좀 참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게 안보적으로 이제 그 북한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약간 그 매국 행위라고 저는 보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거죠. 뭐 북한이 핵을 개발할 이유도 없고 뭐 핵을 개발하면 내가 손에 장지지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또 북한의 핵 개발은 일리가 있다 뭐 이런 말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핵 개발할 이유도 없다고 막 주장했는 사람들, 또 핵을 개발하니까 일리가 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은 계속 두둔을 해왔는데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고 거짓말도 합니다, 이게. 예?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에게 핵을 포기한다고 이제 주장했다고 이제 트럼프랑 이제 그 회담을 시킨 건데, 이거는 이제 그 뻔히 알면서도 그 이제 가짜 평화설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북한을 이제 끌어들여 가지고 평창 뭐 동계올림픽에도 갖다 하고 트럼프와 만나게 해주고 뭐 이런 일련의 어떤 그런 쇼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쇼가 다 거짓말인 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이 쇼판에서 이제 뭐 이제 자잘한 이제 이런 쇼가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GP 뭐 이제 서로 이제 그 GP 초소를 다 파기하고 평화로 간다고 이제 주장하는데, 우리는 다 파헤쳐 버렸어요. 근데 북한은 그냥 겉에 것만 날려버렸습니다. 근데 다 지하 벙커화되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껍데기만 날린다고 해서 GP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다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 국군이 맨날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북한 GP는 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만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 놓고 이제 뭐 서로 이제 그걸 합의해가지고 이행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 정권 차원에서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만약 문제가 될 경우에는 안보적으로 대한민국이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 국가가 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국가는 이제 알아서 안보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그 북한군 GP 불능화, 뭐 이거 뭐 유엔사도 속았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속은 게 아니라 그냥 알고도 그냥 지나간 거 아닐까요? 그럼 왜 속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뻔한 건데. 그렇게 북한 GP에서 넘어온 애들이 지금 수십 명이 되는데, 한국으로. 그거 보면 다 아는 건데. 그게 속고 안 속고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제 일방적으로 북한의 입장에서 편을 들면서 그걸 덮으려 했던 거일 뿐이지, 유엔사가 거기에 뭐 그 개입해 가지고 뭐 한국 정부하고 뭐 갈등 구조를 뭐 형성해 가지고 이득밖에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뭐 저는 속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최근 북한이 자국민 귀환조차 막았다는데요. 왜 그런 선택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북한에서 떠내려온 애들 자체도 자기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게 진짜 북한에 가고 싶어서가 아니고 일단은 북한에 있는 남아있는 가족들이 자기가 탈북했다고 하게 되면 이제 피해를 보니까 그러니까 쇼를 하는 거예요, 쇼를.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뭐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대한민국에 왔다고 칩시다. 나는 북한에 가고 싶다. 근데 이제는 한 달 이상 여기 한국에 있다 보게 되면 다 TV도 보고 보는데 이거는 제가 장담하는데 일주일만 한국 TV 보게 되면요. 북한에 가고 싶은 생각 1도 없습니다. 그 어떤 효자, 그 어떤 뭐 어떤 충신 이런 거 다 소용없고요. 그냥 이제 특히 뭐 이 젊은 애들은 아니 북한에서 그 무슨 여행의 자유는 고사하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노래도 들을 수 없고 영화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노예 생활인데 딱 그냥 이게 보니까 천국이잖아요. 완전히 그냥.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모든 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거부하고 북한에 가고 싶다. 이거는 약간 진짜 북한에 가고 싶다고 하게 되면 이건 약간 또라이들 정도만 이렇게 가고 싶겠죠. 정상적인 애들은 절대 가고 싶지 않은데 얘네들이 자꾸 이제 그렇게 쇼를 하면서 나는 북한에 가고 싶어 한다 하고 고함 지르는 게 북한 정권이 보기에 나는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고 이제 실수로 왔고 나는 북한에 가고 싶다. 근데 안 갈 것 뿐이 알아요. 이제는 북한에 받지도 않고 그 남남이라고 해놓고 다 차단시켜 버렸는데 그걸 왜 받습니까 북한이? 예? 받을 건 벌써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얘들도 이제는 자기 주장을 충분히 표출했기 때문에 이 다음 단계는 뭐냐면 할 수 없을 때 살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이제 눌러왔겠죠 이제. 이 사태가 민감해진 건 2019년 탈북선언 강제북송 사건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탈북선언을 강제북송 사건을 진행시켜 기소된 인물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다시 한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제 북송시켜버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겠다고 하게 되면 갈 수 있죠. 근데 내가 안 가겠다고 하는데 보낸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게. 근데 보통 이제 뭐 그냥 탈북할 의지가 없이 우리가 이제 한반도는 이제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다도 붙어 있잖아요. 근데 북한의 선박들은 거의 엔진 자체가 굉장히 이제 낙후돼 있고 또 선박 구조가 굉장히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바다에 나갈 수 없는 배들이 다 바다에 나가가지고 목숨 건 어떤 이런 이제 해상 활동을 하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북한 배들이 파손되거나 이렇게 막 밀려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많이 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나 가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한국에 가려고 마음 먹고 온 사람들을 이제 북한을 작정하고 보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 북한도 보면 알죠. 실수로 간 거하고 이제 그냥 작정하고 간 거는 알죠. 아는데 작정하고 가는 애들을 한국 정부가 보냈다고 하게 되면 북한은 되게 엄청난 이득을 얻는 겁니다. 잠재적으로 지금 북중 국경은 거의 감옥처럼 막아놨기 때문에 중국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해상으로 다 오려고 지금 다 애들이 꿈꾸고 있는데 한국에 갔더니만 강제 북송을 시켜? 끔찍한 거죠, 이거는. 예? 가는 것도 목숨을 걸지만 또 갔는데 또 끌려오게 되면 이거는 모진 고문과 이제 사형장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는 건데 그 끔찍한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재인 정권과 북한의 김정은이가 짜고 친 고스톱이다. 이 두 청년을 완전히 사지로 몰아넣음으로 인해서 북한 정권의 붕괴를 막으려고 했던 그러니까 김정은을 도우려고 했던 문재인 정권의 아주 악의적인 이제 그런 행위를 보는데 사실 이 청년들이 뭐 19명인가 뭐 그게 선상 살해했다고 살인자로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뭐 배를 벗은지 모르겠지만 19명이 탈 수도 없는 배예요. 그게 쪽배. 거의 쪽배 수준인데 탔다고 칩시다. 그 쪽배 같은 배에서 19명을 어떻게 죽입니까 이게. 예? 그리고 끌려가던 청년 애들을 2명 보게 되면 애들이 사람 죽일 힘이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이게. 예? 정말 이렇게 문제가 되게 힘이 없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뭐 19명을 죽였다는 게 도저히 이거는 누가 봐도 거짓말인데 아직까지 19명이 죽였다는 거에 대한 실체를 저희가 검찰에 고발했는데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이런 엄청난 국가의 거짓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넘어간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살인했다고 국가가 주장을 한다면 국가의 주장에 의해서 그 사람은 살인자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은 사법 체계가 살아있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안 죽이고 판단하는 건 판사가 판결하는 것이지 정권이 판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근데 정권이 판결해 가지고 살인자로 매도하고 보내줬기 때문에 이거는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보는데 이런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또 판사들이 선방망이 처벌을 한다. 이거는 되게 엄중하게 죄를 물어가지고 10년 이상 때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거의 뭐 죄도 안 한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가 국가로서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이제 그런 그 행위를 했다. 예? 그래서 판사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일부 판사들이 이제 너무 그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면서 정치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인데 국가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그 야만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 판사가 이제 어느 지역 출신이냐, 뭐 어느 뭐 무슨 우리법 연구회냐, 뭐 그리고 뭐 저 사람이 좌파나 진보나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예? 판사라는 거는 있는 사실을 범죄냐 아니냐를 그냥 판결하면 되는 것이지 범죄 행위인데 내가 이 사람이 약간 내 편인 것 같아 가지고 범죄를 묻겠다. 이거는 북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예? 이런 범죄 자체가 이거는 판사가 이런 걸 한다고 하게 되면 이 자체가 진짜 아주 대한민국 국민들이 엄중한 죄를 물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 일부 판사들이 그런 성향을 보인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그 국가적으로 반역 행위를 한 이런 범죄자에 대해서는 아주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죄를 인정하면서도 죄에 대한 이 처벌은 죄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놨으니까 그럼 이거 어느 국민들이 이걸 납득을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가 어떤 혼탁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압력이나 또 이제 돈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좀 이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감시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분들이 귀화를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하나원에 있다가 사회에 나갈 수 있게 준비를 해주는데요. 만약 이렇게 강제 북송을 당하게 되면 북한 내부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이제 국가 반역죄, 국가 전복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최고의 범죄 행위를 보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사형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사형도 이제 여러 가지 처벌이 있는데 뭐 교수형이 있고 총살형이 있고. 근데 북한의 사형 제도는 군중을 모아놓고 망신 주기식의 어떤 그런 사형을 시키다 보니까 사형 방식도 되게 잔인하고 또 사형 전에 그 사형수에 대한 어떤 그 무지막지한 고문 그리고 이제 입에다가 막 그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빨을 다 꿰고 막 자갈을 물립니다, 돌을. 예? 그러니까 자갈을 물리고 막 맞아가지고 막 뼈만 남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끌고 나오기 때문에 그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트라우마고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형을 당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거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형을 하는 것도 탈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겁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만약에 이제 한국에 왔다가 다시 북한 돌려보내자는 것은 그런 걸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순간부터 이거는 완전 생지역에 빠지는 느낌인데 이건 진짜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믿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도 이제 보면 그 한국 땅에 들어오기 전에 만약 이제 걸리게 되면 그냥 바로 북한에 다 해상 송환시키다 보니까 어떤 애들은 이제 일부러 해경을 피해 가지고 육지에 올라가지고 기자를 찾아가 가지고 기자한테 나 탈북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정부, 한국 정부와 북한 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그런 의구심이 너무나 많고요. 이게 이제 북한 내부에 소문으로 퍼졌고 그래서 이제 탈북을 억제시키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진 거죠. 대표님께서 탈북한 지 꽤 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최근 북한 영상을 봐도 과거와 다를 게 없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다른 게 없는 게 아니라 더 후퇴가 된 느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3년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걸 거치면서 북한 경제가 완전히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더 이상 무너질 데가 없다. 파괴됐는데 이제 파괴돼 가지고 지하로 꽂이는 그런 단계. 예. 그러니까 이 삶이 완전히 이제 파괴에다 잿가루가 되는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그 최근에 이제 황해도에서 온 그 청년 2명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배 타고. 근데 걔네들이 작정하고 찍어왔어요. 영상을 그때 황해도에서. 그리고 황해도 영상을 쭉 저도 봤는데 제가 봐도 놀랍습니다. 그 아주 끔찍함에. 거의 수용소, 내가 수용소 생활을 했지만 그 수용소 집하고 비슷해요. 황해도라고 하는 그 지역은 곡창 지역인데 그 이 곡창 지역이라는 건 잘 사는 지역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호남
뭐 이런 지역 보게 되면 호남 평야가 있어가지고 쌀이 풍부하고 얼마나 거기 비옥한 지역입니까? 거기 가 먹을 게 많고. 그럼 황해도가 이제 호남 평야랑 똑같은 이런 지역인데 거기 가면 사실 먹을 것도 많고 사는 게 되게 풍요로운 땅이 돼야 되는데 그 풍요로운 땅이 생지역 중에 지역이 돼가지고 그 농민들이 살고 있는 집 하나하나가 완전히 이거는 토굴집 그 비슷합니다. 막 뭐 샤워 시설은 고사하고 물도 없고 완전히 그리고 심지어는 굶어가지고 어떤 청년이 막 죽어가는 막 그런 모습도 다 찍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오히려 우리가 있을 때보다 더 나라가 후퇴가 돼가지고 정말 또 열악해졌구나 하는 걸 이제 느끼게 됐죠.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웅달 책방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정말 이제 북한 문제에 또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사실 뭐 그 우리 한반도 문제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뭐 70년간 분단 상태로 와 있지만 남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뭐 이런 경제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인구가 더 확대가 돼서 내수가 더 확대가 되는 문제, 그리고 이제 북한이 병합이 되면 중국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북중 국경이 천리길이기 때문에 중국이 대한민국을 이제 압박할 수 없거든요. 북한이 우리가 병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동북 삼성 시장을 우리가 함께 안을 수가 있는 이런 이제 때가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걸 해결하자면 북한의 인권 문제 또 북한 이 독재 정권에 대한 우리가 이 문제 처리를 우리가 먼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우리가 할 때가 왔다. 그러니까 가짜 평화, 뭐 가짜 뭐 인도주의 이런 게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북한 주민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스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줄 수가 있을까? 이 대한민국이 그걸 해야 되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이 그걸 해야 되고. 그래서 좀 합리적인 방법으로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시켜서 이제는 북한 스스로가 변화의 길을 걷게 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평화적으로 통일로 가는 이제 그런 길을 이제 열어야 되는 정말 그런 이제 절박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런 북한 문제에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북한 민주화 또 북한의 정보 확산 이런데 좀 많은 또 이제 또 도움이 되시면 또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